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경계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성격장애 A군 중에서 편집성 성격에 말씀드려 볼 거예요. 일단 편집성이라는 말에서 편집이 뭘까요? 편집하면은 이제 이거 편집해 주세요 할 때 그 편집은 아니고요. 네. 이 편집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파라노이아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요. 이 파라는 옆이라는 말이고, 이 노이아의 어원인 노스는 정신이나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신력, 정신을 좀 벗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어떤 사람에게 다른 속마음이 숨어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옆에서 주위에서 뭐라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몰두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듣다 보면은 망상이랑 비슷하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편집성 성격 장애가 이 망상 장애하고 다른 점은요, 망상에서는 그 주제가 보통 하나고 굉장히 공고합니다. 규영이가 나를 괴롭힌다.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규영이가 나를 감시하는 CCTV를 어디에 숨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네, 진짜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에서의 생각이 아주 단단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막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원이도 그렇고 희우도 그렇고 지용이 형도 그렇고, 그리고 뭐 회사에선 누가 그렇고 집에서는 또 누가 그렇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찍으러 왔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용이 형이 아침에 햄버거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평소랑 좀 너무 다른 거죠. 평소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뭐지?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경계해야겠다, 좀 네.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게 편집적 사고다, 피해 사고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평소에 내가 유튜브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기색을 많이 비췄는데 이거 햄버거에 독을 탔구나, 나 죽으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뭐 넣었지?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은 일 못하겠어 라고 뛰쳐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피해 망상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확신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약간 의심을 하는 정도면은 편집적 사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게 분명해 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망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집성 성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계획적인 요구 그리고 위협으로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불신을 갖는 인격 성향이에요. 이제 이게 4가지 진단 기준 중에 4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나타날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충분한 근거 없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막 내 뒷담화 할 거고 나한테서 막 작당 모의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자리에 끼려고 하고, 아니면 막 내 얘기하지 않나? 하고 옆에서 뭐 계속 이렇게 보거나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해서 부당하게 의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겁니다. 뭐 일을 시키고 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 친구가 내가 부탁한 일을 제대로 처리할까?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확인하고, 아파서 조금 더 늦게 일이 처리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아픈 게 아니라 일부러 이거 내가 시킨 일이어서, 내가 부탁한 일이어서 미뤄두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정보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터놓고 얘기하를 꺼립니다. 나의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떻게든 새어나가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한 다음에 다 지워놓는다든지, 아니 비밀번호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막 여러 차례로 막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좀 심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 둘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 온정적인 말이나 사건을 자신을 폄훼하려고 하거나 위협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니다. 아까 저희가 예로 들인 햄버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햄버거 사주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한테 뭐 잘못했나?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그러니까 모욕이나 상해, 경멸 이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 끝까지 기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끝까지 기억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 주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3자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이나 상황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하거나 반격한다 입니다. 규영씨는 일처리가 참 꼼꼼해 라고 하면은 그냥 꼼꼼하다라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야 내가 지금 느린 일 타다라고 좀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7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혹은 성적 파트너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바람 피우지 않나? 이런 거 보니까 바람 피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단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내용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감정적으로 아주 차갑고 돈이나 권력에 몰두하는 것도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결국 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기가 쉬운 거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거나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공격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공격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경멸당했다고 느끼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권력에 몰두하는 모습이 어떤 자기애성 성격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고 그렇게 오인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히틀러, 스탈린 이런 독재자, 권력자들이 편집성 성격, 편집성 성격 장애다라는 글들이 있는데 자세한 히스토리는 몰라서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돈, 권력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히틀러도 독일인은 우성이고 유대인은 되게 열성이다. 흠에 있거나 약해 보이는 모습을 막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신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나타나는 굉장히 극도로 꺼려해서 숨기거나 없애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편집성 인격장애에 있어서는 부인과 투사가 주된 방어 기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 소망,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라는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1차로 한번 트랜스포밍을 겪게 되고 이것들을 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차례 더 바꾸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라는 건데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진료실로 이제 오시도록 하는 게 정말 가장 힘든 문제인데요. 이 진단 기준을 보면 다른 성격 장애들과 다르게 자가 진단은 불가능하고 의사가 어떤 진단 기준들을 근거로 제시해도 오히려 무시하며 현실 도피를 한다. 이런 진단 기준이 있는 만큼 정말 치료가 쉽지가 않죠. 인정을 안 하시니까 치료를 받으러 당연히 안 오시는 거고 한두 번은 어렵게 오더라도 금방 로스돼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오셨는데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약을 드려요. 근데 만약 부작용이 생겼다 라고 하면 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의사들조차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간주를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정신치료를 통한 노력 역시 이 사람 나에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결국에 나를 마인드 컨트롤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라포 형성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 금세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 원칙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너무 따뜻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진단 기준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좀 곡해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만큼 치료자 역시도 너무 좀 지지적이고 따뜻하게 했을 때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 편집성 인격장애에서 보이는 편집증적 사고에 대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들이 이제 최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될 수는 있는데 역시 약에 민감한 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교정하는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꾸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용 형이 나한테 햄버거를 줬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뜻이 있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나한테 고마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용이 형 그냥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다른 뭔가 잘 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가 어렵다라고 한 만큼 사실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분도 이런 편집성 성격을 가지신 분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편집성 성격이신 분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면은 항상 증거가 남는 수단을 이용을 해라. 주로 이제 구두로 할 것도 이메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어떤 증빙을 할 수 있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감정적으로 최대한 차단하고 피상적인 관계, 항상 일관되게 좀 바뀐 모습을 보면 그걸 캐치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전공의 때 봤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야간에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입원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본인은 이제 생각이 없는데 가족분들이 옆에서 이제 보다 못해서 얘 아무래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신 거죠. 근데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말씀만 들었을 때는 뭔가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있는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환자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여러 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편집성 인격장애 환자분이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입원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힘듦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분을 강제 입원, 보호 입원의 형태로 입원을 시키기에는 행동 문제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입원을 시켰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병원 측에 끊임없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병동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오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 근데 지금 말씀만으로는 본인 입원을 원치 않는데 입원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죄송했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이렇게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아마 또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특히 B군에 있는 성격들, 경계성 성격이나 자기애성 성격, 연극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